예.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출연연구원은 뭐 누가 뭐래도 국가 경쟁력의 주축이 되는 기관들입니다. 그래서 출연연구 기관들이 이런 기여를 하게 하려면 일을 잘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동안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공운법에서 그 공운법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음으로 해서 출연 연구기관들이 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 하는 것들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. 차관님, 지난번에 그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요. 그 공운법 개정 연구 목적 기간 지정하는 거 18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가 그 사이에 제가 다시 확인을 했더니 기재부에서 그 과기정통부랑 협조가 잘 되면 17년 안에 하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. 예. 그래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제가 사실 84년부터 32년간 출연연구기관에 있었는데 출연연구소 들어갔을 때부터 여태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출연연 개편론입니다.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그 심리적인 피로감이 이제 대단합니다. 근데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을 실현하겠다는 얘기를 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지 좀 몇 가지 챙겨보려고 하는데요. 이번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과학기술 개발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개 띄웠는데 그 다음 페이지 띄워줘 보실래요? 이게 이제 지난 10월 달에 10월 초에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근데 보시면 그 과학기술 분야 물리상, 화학상, 생리화학상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그 평균 수상 연령이 거의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은 60에서부터 64세까지가 제일 많은 빈도수고요. 근데 이런 형편에서 우리나라는 그 출연연구원의 정년을 61세로 하고 있습니다. 문길주 이사장님께 대행이시지만 제가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추세에 맞다고 보십니까? 정년을 61세로 하는 것이? 잘하는 연구원은 계속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아마 19대 때도 그렇고 이게 이제 IMF 때 우리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강제로 내려오면서 이걸 다시 환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국회가 그 당시에 아마 그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그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요. 이게 개선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정년을 61세에서 63세로 늘려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지면서 임금 피크제가 뭐 그냥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들어왔고요. 거기에 이어서 우수연구원 제도를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우수연구원들을 뽑아서 일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거를 좀 확대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. 근데 지금 그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, 차관님? 지금 우수연구원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거를 15%까지 연구원 정원의 15%까지 그리고 1년에 뽑을 수 있는 그 정원을 뭐 2%에서 3%로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임금 피크제는 2016년 1월에 즉각 적용을 하고 우수연구원 그 확대하는 약속은 아직까지도 안 지켜졌는데 이게 제가 이걸 체크를 해봤습니다. 왜 이게 안 됐는지. 근데 조금 내용이 좀 우스워요. 그러니까 담당 국장님이 바뀌어서 그 다음 이사회에는 기재부 담당 과장이 바뀌어서 그래서 연달아 못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거를 이렇게 시행이 안 된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바로 조치를 하실 수 있으시죠?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 인력 운영은 또 출연연 발전 전체와 또 관계되는 겁니다. 그래서 출연연 발전 방안을 지금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미 약속에다 다 있던 거니까 그 이사회만 통과를 그 내용을 하면서 같이 해서 이제 그거를 뭐 지금 하려고 지금 빨리 조속하게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출연연구원의 연구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걸 보시면은요, 출연연구원들에서 일하는 그 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연차 휴가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반 이상이 제대로 못 쓰고 있고요.
전에는 이제 연월차 수당으로 이거를 보장을 해줬었는데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. 3개 기관 빼고는 연월차 수당에 대한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사실은 휴가를 가라 하지만 일이 있으면 사실 못 가잖아요. 그러니까 일이 있어서 휴가를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연가 보상비가 없어서 뭐 평균으로 보면 1인당 100만 원씩 연봉이 삭감된 꼴이고요. 그 다음에 능률제고 수당에 대한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출연연구원의 능률성과급 제도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저 화면에서 보시면 능률 성과급이라는 것이 계속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2012년에 한 사람 평균 446만 원 받던 게 2016년에는 평균 163만 원 받는 걸로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자기 연봉이 저만큼 떨어진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. 실제로 받는 그 사람 수도 굉장히 줄었습니다.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? 능률 성과급이 2012년에는 23개 거의 전 기관들이 성과급을 줄 수 있었는데 이게 2017년에는 7개의 기관만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. 능률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능률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그 지표를 자꾸 바꾸셨더라고요. 바꾸다 보니까 이제 연구원들은 앉아서 자기 월급이 깎이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 월급이 깎였다는 그런 체감 효과를 보고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,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게, 아까 말씀드린 그 7개 기관 중에서 받는 액수 자체가 편차가 너무 큽니다. 제일 많이 받는 기관은 거의 6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고요. 뭐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기관 중에서 제일 못 받는 기관은 한 30만 원 받고 있고, 나머지들은 아예 못 받고 있고, 근데 이게 이제 사실 2012년까지 전 기관이 능률성과급을 받던 항목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출연 기관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하는 그런 국정 운영 지침을 내는 거하고는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그 능률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 받을지를 모르게 이렇게 가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고, 그 다음에 이걸 점점 줄인다 하는 것은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뭐 연봉 인상도 거의 몇 % 못하고 뭐 임금 피크제 빨리 안 했다고 페널티로 강제로 깎이고 하는 그런 과정에 능률 성과급마저도 이렇게 점점 줄었다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연구원들을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대변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. 이거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에 대한 예, 그렇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.